폐섬유화 환자와 정상인의 운동 후 혈액의 pH 차이를 생리학적으로 설명해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요. 이건 단순히 pH가 내려간다, 올라간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폐포의 구조 변화, CO2의 카브록실산 완충 작용 이런 체계까지 뚫고 있어야지 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지성 면접이라는 거는 그냥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연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설명하는 능력도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입을 경험했기에 합격은 튜나입니다. 편입 합격은 튜나 편입.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치약대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상 최종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성 면접 준비 전략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면접에 대해서 생각할 시점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지필고사를 거치고 나서 면접을 준비해야 될 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물화학, 영어 정말 많은 공부를 하시고 면접을 보실 텐데 최종 합격을 결정짓는 거는 성적뿐만 아니라 이 면접이라는 것 명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지성 면접을 시행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단순히 인성이나 동기를 묻는 면접이 아닙니다. 제시문, 상황, 논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앙대 면접 기출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어떻게 지성 면접을 준비하셔야 하는지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성 면접이 뭔지부터 정의를 해보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면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얼마나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응용해서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보는 시험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헤모글로빈과 일산화탄소의 결합 차이를 혼성오비탈 이론으로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요. 화학 구조와 생리학 둘 다 이해하고 있어야지 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헤모글로빈은 산소랑 결합한다, 일산화탄소랑 결합한다 이런 수준이면 조금 미흡한 답변이 될 수 있고 혼성오비탈 이론을 기반으로 산소보다 일산화탄소의 결합력이 훨씬 더 높은지 오비탈 이론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또 다른 예시를 설명해 드리면 폐섬유화 환자와 정상인의 운동 후 혈액의 pH 차이를 생리학적으로 설명해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요. 이건 단순히 pH가 내려간다, 올라간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폐포의 구조 변화, CO2의 그러고 카브록실산 완충 작용 이런 체계까지 뚫고 있어야지 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지성 면접이라는 거는 그냥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연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설명하는 능력도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성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겉핥기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요. 어떤 개념이든 그 바탕에 되는 원리까지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헤모글로빈 얘기 다시 해볼게요. 그냥 산소 운반 단백질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안에는 햄 구조, 프로토포필린, 링 이런 것도 설명을 해야 하고 그 중심에 있는 철이온이 어떻게 배위 결합을 하고 있는지 왜 일산화탄소는 산소보다 결합력이 강한지 이런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와야 이 친구는 그냥 외운 것이 아니라 이해를 했구나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다른 지원자들이랑 차별점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대, 의대 혹은 약대 몇 년 동안 비슷한 포맷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출을 꼭 한번 보셔야 되고 단순히 풀었다 수준이면 안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이론이 필요한지 먼저 생각이 나야 하고요. 그리고 이 이론을 어떤 순서로 설명해야 하는지 두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걸 말로 어떻게 구성할지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이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아는데 입에서 말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기출문제를 보고 이걸 요약하고 말로 구성하고 또 시간을 재고 이제 녹음 혹은 녹화를 하면서 본인의 모습을 확인하고 누군가 앞에서 발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면접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하냐면요. 이 세 가지를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문제가 딱 나오면 이게 왜 그렇지? 지금 문제에서 설명하는 현상이 왜 그렇지? 그러면 어떤 법칙으로 어떤 공식으로 이거를 설명을 해야 할지 다음으로 떠올리셔야 되고요. 이걸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래서 답은 어떻게 도출해야 할지 이 세 단계로 사고 흐름을 만들면 생리학이나 생화학 문제가 나온다면 뚫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폐섬유화 환자의 혈중 pH 저하 문제를 받았다고 해보죠. 첫 번째, 왜 그렇지?를 생각해 본다면 폐포막이 두꺼워져서 이산화탄소 교환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어떤 법칙, 어떤 공식, 이걸 생각해 보면 피계 법칙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확산거리가 증가하면 기체 교환 효율이 떨어진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세 번째,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탄산 H2CO3의 농도가 증가하고 수소이온의 농도가 증가해서 pH가 떨어진다. 이 흐름을 구조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냥 이 과정을 다 축약하고 뭐 산성화된다 이렇게 하면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면접은 글쓰기가 아니고 말로 설명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네 단계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의 요점, 문제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배경 지식, 이거는 이러한 원리로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연결도 중요합니다. 그 결과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면은 따라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구조가 면접관이 듣기에 깔끔하게 잡히고 그 말의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면접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한 거를 정리된 언어로 듣는 사람이 편하게 전달하는 능력을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 내용 요약하면요, 지성 면접이라는 거는 그냥 외워서 되는 시험이 아니라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이해를 정확히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해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념을 깊이 이해하고 사고의 흐름을 만들고 말로 구조화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저희 학원에서 이걸 단순히 답 외우는 훈련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걸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면접 준비를 하실 때 실제 기출문제 기반으로 철저하게 준비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자료나 면접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학원 채널로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이 처음이셔도 걱정하지 않고 저에게 도움 요청하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면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